오세훈 시장이 오늘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에 갔는데 오세훈 시장이 법정에 가게 만든 장본인이 접니다. 예, 2024년 계엄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계엄 한 달 2024년 10월과 11월에 제가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 녹음 파일을 우리 세상에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제가 당시 이제 뉴스타파 탐사 1팀장이었는데 저희 팀원들이 정말로 제가 엄청나게 혹독하게 팀원들 모시게, 좀 악마 팀장이죠. 모시게, 저도 안 쉬었죠. 저도 안 쉬고 주말 밤낮 없이 그때 일을 할 때였는데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가 명태균 게이트를 뚜껑을 땄습니다. 예. 박형광 기자 그 뚜껑 안 땄으면 우린 모르고 다 넘어갔겠죠. 근데 뉴스토마토 박형광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큰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하다가 뒤늦게 이제 뉴스타파에서 제가 참전을 했고 제가 아마 처음 저희 팀에서 집중 보도했던 게 오세훈이었습니다. 당시에 오세훈의 오자도 잘 안 나올 때였어요. 근데 오세훈이 명태균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보도를 하면서 실제로 오세훈 회장의 스폰서 김한정 씨와 미래한국연구소에 있던 강혜경 씨의 녹음 파일을 제가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예, 최초로 공개했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이 뭐 들어가면서 한 얘기가 있더군요. 한 얘기가 있는데 아마 굉장히 부인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는 오늘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결심이 검찰은 징역 1년 이상 구형할 거라고 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혐의가.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고 그 비용을 스폰서로 알려준 김한정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넣었다. 3,300만 원을 넣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 3,300만 원을 제가 보도했던 그 사항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오늘 오랜만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보다 기사는 더 썼는데 일단 찾아보시면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이란 이제 이름도 제가 그때 공개를 했네요. 11월 달이네요. 예. 요 앞전에도 기사가 한두 개 있을 텐데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 씨의 육성을 최초로 공개를 했고 이 육성에는 김한정 육성에는 본인 스스로 본인이 명태균을 몰랐는데 오세훈 이때가 여론조사 공짜로 줬을 때가 2021년 2월 달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예요. 그때 오세훈이 날더러 명태균을 만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명태균 만났잖아. 나 그래서 인생 꼬였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은 명태균 씨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서 돈이 꽤 있나 봐요. 제주도에 별장이 있는데 뭐 그런 데서 명태균 씨가 와서 김건희나 윤석열이랑 통한 걸 수시로 들려줬는데 나도 들었는데 강혜경 국장 당신도 들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 김한정은 우리 돈으로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려는 이준석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도 내가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멈추지 않고 김한정 씨는 오세훈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아예 여론조사 회사를 차려버리려고 했어요. 명태균 씨가 이제 본인이 컨트롤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강혜경 씨한테 여론조사를 그냥 우리가 차리자. 오세훈을 대통령 만들려면 대선 때는 여론조사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조작의 맛을 안 거죠, 이분이. 아니까 알다 보니까 다음 대선에 오세훈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 회사까지 아예 차려버리려고. 이게 다 육성 파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오세훈 스폰서 이 김한정 씨는 여기서 이제 제가 요거를 공개했죠.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아직 안 나왔죠? 구형이 몇 년 나온지 알면 좀 알려주십시오, 댓글로. 김한정 회장의 송금 내역. 지금 오세훈 회장이 공짜로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그게 3,300만 원이죠. 3,300만 원인데 저희가 이제 이 송금 내역을 당시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한정 회장이 강혜경 씨의 계좌로 또는 미래한국연구소의 계좌로 입금한 그 내역 3,300만 원이다.
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밝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냥 보도했던 그대로 보도했던 그대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뭐 비공표 여론조사 몇 회, 공표용 여론조사 몇 회 해서 총 비용은 3,300만 원이 대납됐다. 이대로 그냥 확정이 됐어요. 돼가지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4년 계엄 전에 이미 보도를 했는데 오늘 뭐 오세훈 시장이 뭐 들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 장면 한번 볼게요. 아마 뭐 당연히 부인하는 거는 마찬가지고 아마 조사실 안과 후가 굉장히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재선거가 아니라 보궐선거 갑시다. 김두잔인가요? 애들 밥도 안 주고 여론조사 돈도 안 주고 왜 가만 주세요? 재선거가 아니라 보궐선거 갑시다. 오세훈 씨. 김두잔이죠? 네. 돈은 왜 안 주세요? 오세훈 씨. 자, 시작하시죠. 제가 먼저 제 입장부터 밝히겠습니다. 어느 쪽 카메라를 보는 게 좋아요? 정면을 봐주십니다. 정면이요? 멀리?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상되는 검찰의 구형 역시 그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명태균 등을 했지만 검찰과 특검은 도리어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명태균 일당은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수십 차례 자백했지만 수사기관은 명태균 일당에 대하여 수사의 진도를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에 미온적인 것 역시 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저는 간파하고 있습니다. 진짜 범죄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정반대로 뒤바꿔 놓는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였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이제 한두잔이군요. 흰두잔이가 아니고 있습니다. 한두잔이. 네, 목소리 좋네요. 과거에 우렁찹니다. 쓰던 휴대폰까지 모두 자진해서 제출하며 당당하게 임해왔던 만큼 이제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실질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직 서울 시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만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의연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실체적 진실이 뭔지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미 이제 공개한 것들이 있는데 실체적 진실은 스폰서 김한정 회장 본인의 육성에 다 나와요. 여러분께서 제가 몇 가지를 많이 있는데 틀어들어 보니까 한번 보세요. 김한정 회장이랑 오세훈의 스폰서와 미래항공연구소 당시 국장이었던 강혜경 씨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체적 진실입니다. 얘 오세훈이 만나고 뭐라는 줄 알아? 딱 처음 만나고 네. 김영선이 앞장서고 만나고 네, 그랬다는 그쵸. 거야.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대통령 다음에 나오면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으면 미친놈 아니니. 실질적으로 미친놈이다. 네네. 근데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접근한 놈이 없었거든. 그쵸. 그래서 만나보시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오세훈이 벌써 몸 딱 도사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 새끼한테 엮인 거 아니야. 네. 내가 김한정과 명태균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세훈이 날 보러 만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만나가지고 명태균 이 새끼랑 엮인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명태균을 알게 되고 명태균에게 수시로 돈을 보냈는데 지금 확인된 것만 3,300만 원이고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오늘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제 예상에는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정도 구형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혹은 벌금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형이나 벌금 3천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당선 무효입니다. 예,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당선 무효고 아까 지금 한두자니님이 재선거 아닌 보궐선거. 재선거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뭐 스스로 그만뒀다거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재선거를 하는 거고 보궐선거라는 것은 법을 어겨가지고 강제로 그 배지가 막 예를 들면 시장직을 뭐 잃게 되면 하는 게 이제 보궐선거죠. 보궐선거에서 이르면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했습니다만 올해 12월 안에 조희대 대법원만 협조를 하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 사건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만약에 오늘 검찰 구형 그렇게 나오고 다음 달에 선고가 나오고 2심 이거는 추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판사들이 한 공판 한 두세 번 열고 끝냅니다. 두세 번 열고 끝내면 이게 한 11월 전에는 2심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대법원이라면 내년 1월 전에는 최종 판결을 내줘야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하겠죠. 근데 제 느낌에는 내년 4월에 서울시장은 선거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동혁은 지금 당장 다시 하자고 하는데 장동혁은 본인이 판사고 그거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겠죠. 계속해서 무엇이 아까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지금 법정에 들어가다 실체적 진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담긴 오세훈 스폰서의 육성을 들어보시죠. 니한테 너 뒤집어 써라. 뭐 뒤집어 써든 명태이가 뒤집어 쓰든 감옥을 가든 간에. 명태이라도 뭐 좀 한 받고 내 자리는 이제 못 준다. 이렇게 터진 이상은. 뭐 한 10개 줄게 20개 줄게 해갖고 던져주고 얘야 네가 뒤집어 쓰고 뭐 허위 진술을 하고 뭐 가라 하든지 막말로 뭐 이쪽에 뭐 제보자한테 뭐 끌어모아갖고 뭐 한번 하든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명태균 게이트가 뉴스토마토에서 터졌어요. 터지다 보니까 김한정 회장이 오세훈 스폰서가 엄청 당황한 겁니다. 내가 지금 불법적인 일을 했으니까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한테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해가지고 입을 막아가지고 네가 덤태기 쓰고 가라.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는 건데 요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 통화가 2023년 9월 10일이잖아요. 아마 뉴스토마토 최초 보도가 뭐 9월 4일인가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아직 명태균 게이트가 그러니까 불만 붙었지 제대로 이제 번지기 전이죠. 요때 이랬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이렇게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오세훈의 스폰서 김한정 회장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이 근데 강 실장 국민의힘은 살려 그러지 마. 근데 국민의힘은 살리는데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야당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강 실장, 국민의힘은 살리자. 강혜경 씨는 이때 이미 다 폭로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얘기를 하니까 오세훈 스폰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폭로하게 되면 오세훈 공짜 여론조사도 나올 텐데 그러지 마. 국민의힘은 살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강 실장은 위에 분들 녹취 이력 듣긴 했는데 녹취한 거 있냐? 아니요, 없어요. 그거 아무도 없지. 네네네네. 위에 분들 녹취한 거 있냐? 오세훈이나 윤석열이나 김건희
이 위에 분들과 관련된 녹음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이제 녹음 파일의 다른 내용에는 혹시 오세훈하고 나하고 관계된 녹음도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예, 지금 그래서 오늘 이 김한정 회장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불법 정치 자금을 준 사람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지금 법정에 있을 거예요. 법정에 있을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있는데 곧 구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결론이 자,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장님. 17번 만나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 사실입니다. 일단 갈게요. 서울시 답변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책임자 본부장이라고요. 도기본 본부장님이 책임자라고. 예. 법적으로는 그렇답니다. 시장님께서 저랑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보이시죠?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MBC 보도가 무슨 전범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어떤 기준처럼 될지 모르지만 저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장님이 그런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공식 발언으로 얘기하는 것도 진짜 TBS와 더불어서 믿기 어려운 발언입니다만 이번에 MBC의 행태는 그런 말 들어도 자,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네,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넘어갈게요. MBC가 뭐라고 하는 얘기했는지, 얘기입니다, 지금. MBC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저게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 입찰 공식 서류예요. 수요기간이라 함은 조달 사업에 관련된 법률 이렇게 돼 있고 수요기간은 당연히 서울시고 서울시장이 수장은 서울시장님이죠. 라고 MBC 보도해요. 건설관리 사업관리 수행 및 준수사항에도 발주청의 지도감도 확인 받아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발주청 누구예요?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예요. 즉 시장님은 25년 4월 달에 현장을 갔어요. 직접 가서 그때 항상 땅 꺼진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책임지고 시공하고 안전기하고 있고 다 얘기하셨잖아요. 저 보이시죠? 그런데 MBC가 이렇게 보도했던 거죠. 서울시가 해명 자료를 내요. 저기 써있죠? 입찰 문건상 시공감리 책임자가 서울시장을 보던 사실이 아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감리는 책임감사가 맡고 있고 수요기관의 장은 도시기반시설 도기본 본부장이다. 이게 서울시 공식 해명 자료입니다. 제가 정말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변호사분들과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 시시비비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저렇게 수요기간이라 함은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2조와 5조에 규정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어떻게 써있냐. 저기 써있죠. 조달 관련 법률. 수요기간을 3가지로 정해놨어요. 보이시죠?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기관, 3, 대통령이 정한 기간. 대통령령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령 이렇게 써있습니다. 수요기간의 범위, 가,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의 소속기관. 그러니까 도기본도 서울시의 소속기관이니까 저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설명이 맞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서울시 도기본은 저렇게 보는 것처럼 조직도상에 서울시의 사업소죠. 도기본 안에 도시철도국 안에 영동도로 복합추진개발단이 있어요. 다 서울시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들은 저렇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게 돼 있어요. 써있죠. 제1절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자 4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수조본부 제54조 본부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시장님도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시장님 저 화면 보실까요? 저기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시장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저기 오시다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그 다음 뭐라 써있습니까? 의원님 읽으세요. 부탁드려도 안 될까요?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합니다. 그런데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입니까? 법률가로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이게 제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과정에 관여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직무 정지 중이니까. 시장님 자꾸 딴소리 하시는데요. 그게 이게 왜 아니고 질문에 딴소리예요? 답변 드리고 있는데. 법률가로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고 조례에 규정돼 있잖아요. 시장으로서 그러니 답변을 수요기관의 드리겠습니다. 장이 도기본 본부장이라는 서울시 설명이 맞냐라고 법률가로서 답변 달라고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법률가로서 답변을 드릴 게 아니라 시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좋습니다. 거고요. 어떤 답변이든 시민들이 기다릴 테니까요. 수요기관의 장이 누굽니까? 답변 보내는데 법률 검토했어요? 시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시간이 소중하니까. 수요기관의 장이 서울시장입니까? 도기본 본부장입니까? 그걸 해명자료라고 낼 수 있습니까? 저렇게 조례를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한다고 써있는 조례를 누가 어기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지금 법인격을 가진 권리 주체로서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관련 사무를 수탁받았습니다. 다만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설계 시공 등의 업무는 소속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이에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요기관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지자체 소속기관으로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 괄호 열고 공사 감리, 또 계약, 공사관리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소속기관의 장, 다시 말해서 사업소장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시장님, 것입니다. 말씀 중에 말씀드릴게요. 저기 한글로 써 있습니다.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고요. 본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시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고요. 근데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인지 여쭤보고 계신 겁니까?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거는 지금? 법적인 유권 해석을 좀 받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게 대한민국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답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계약서는 도장이 전부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유명한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위스타 협약서가 21년 7월 달 저기 써 있습니다. 주체가 철도공단과 서울시죠. 넘기면 아예 명확하게 정해놨어요. 서울시는 무슨 업무를 하는 거냐? 써있죠. 2번 토목 건축 설비 설계 공사 네가 다 해라. 토목 건축 설비 공사 감독 민원 처리 다 네가 다 해라. 그게 서울시의 업무 분야로 계약서에 빡 써여 있는 거예요. 서울시의 역할이라고요. 그런데 저 계약서 도장 누가 찍었다고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직인과 서울시장의 직인이라고요. 도기본 본부장의 직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이라고요? 그게 지금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할 말입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뭐 시민분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친절하게 세부 업무부를 표로 만들어놨어요. 서울시는 토목과 건축 책임진다. 철도공단은 궤도와 전차선 책임진다. GT 사업자는 어떻게 해요? 저 천금 같은 계약서입니다. 서울시장의 직인시켜서 아니 물론 여론의 유불리에 따라 책임의 크기를 저울질하는 정치인. 본인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 앞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권력. 이것이 오세훈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 비겁한 동공지진의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감시해야만 두 번 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유체이탈 화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공유로 이 사실을 널리 퍼뜨려주세요.